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전기로 찾아오는 송작가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진실의 길의 신상철 대표를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상철 대표님은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대선 투표 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자가 되셨어요. 네.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신상철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더 탐사를 통해 갖고 미국이 CIA와 FBI가 한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윤 대통령의 정권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이 선거 개입할 때 늘 드러나는 얘기가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워낙 트럼프 당선 때 트럼프가 승리를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 일맥상통해서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하고. 신상철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은 다른 얘기, 선거 얘기할 건데, 자, 시스템을 통해 갖고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게 현대 같은 IT 사회에서 또는 대한민국 같은 IT에 대한 그 세계 1위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IT 1위라는 건 온 세계가 네.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IT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함이 있을 겁니다. 네.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 업무에다가 이런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신속한가, 정확한가, 또 경제적인가라는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신속한지 여부는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까지 예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투표한 곳에서 직접 손으로 개표하는 걸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국의 투표소가 14,464곳입니다. 3,600만 표명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3,000표씩만 까보면 되네요? 3,000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투표소당 3,000표 많아야 네. 여야 5명씩 10명이 그럼 1인당 360장? 그럼 360만 원을 손으로 세는 겁니다. 5분이면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섞여 있는 360장이라고 한다면 그걸 분류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럼 분류를 해서 이쪽 집계를 내고 그다음에 저쪽에도 집계를 내고 서로 교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런 또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주민들이 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이상이 없을 때 위에서는 물론 당연히 CCTV로 찍고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찍고 주변에서 보고 전체 집계를 내서 예를 들면 우리 이 투표소에 번호가 있으면 1, 2, 3, 4, 5 투표소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공표하고 요즘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는데요. 그죠? 핸드폰으로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 전국이 길어야 한두 시간이면 개표 끝납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14,464곳에서 투표가 완료됐을 때 그거를 어디로 이동하느냐? 전국의 251군데로 모읍니다. 그렇죠. 예, 이동을 해요. 그럼 이동하는 동안에 경찰, 선관위 직원 또 같이 이동을 하죠. 또 거기서 또 개표 참여한 사람들 또 같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기계를 돌립니다. 그럼 이 기계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벽 2시, 3시 내지 5시까지 개표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효율성이 더 없는 짓거리네요. 그렇죠. 시간은 더 많이 걸리죠. 신속하지도 않죠. 그다음에 정확한가. 매번 전자개표기로 인한 부정확한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이 투개표 시스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네.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더구나 경제적이도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전자개표기는 정확할 거야. 전자개표기는 신속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믿음 속에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것이 출력되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돌리는 요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떠한 특정 후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계의 네.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표 라인에서 문재인 표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략 한 3% 정도. 그러면 3%나요? 100장, 네. 100장마다 3장 정도의 문재인 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뭐였냐면 날씨가 추워서 기계가 오작동했다. 날씨가 춥고 공식 발표입니다. 날씨가 그래요? 추워서 그런 3%, 3, 4% 정도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혼표입니다. 네. 이 혼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역으로 혼표 나온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예. 박근혜가 들어간 혼표는 하나도 예. 없는데. 그렇다 보니 이 전자개표기를 만든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ATM기 만든 회사들, 그다음에 그렇죠.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채점할 때 OMR 카드 리더, 그죠? 만약에 수능 채점할 때 OMR 카드 리더기가 잘 작동해서 1번을 찍었는데 2번, 3번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난리 아마 나죠? 학부모들이 아마 교육부 가서 다 부숴버릴걸요. 네. 그죠? 그런데 그러한 ATM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 전자개표기를 만드는데 왜 박근혜 표한테 문재인 표가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난 대선에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입수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는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지난 대선이나 지선에서 쓰였던 투개표 시스템이 다음 총선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이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뭡니까? 지난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서 우리가 스타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 가장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무효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무효표는 아예 나중에 분류를 안 해버리는 표가 되는 네. 건가요? 어느 쪽에 무효표, 안 가는 거죠? 무효표뿐만 아니라 미분류표라는 게 있는데요. 네. 미분류표는 사실 재확인 대상표라는 게 원 명칭입니다. 근데 통상 미분류표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 이 미분류표는 무효표를 포함해서 이상하게 찍혔거나 잘못 찍혔다고 판단되어서 출력되어 나오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는 아예 어느 쪽도 안 찍은 표로 돼서 표결 의사가 없는 표가 되는 거고, 미분류표는 추후 분류를 통해 가지고 네. 1번이나 2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지나치게 선거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나 많이 예. 나왔길래 그래서 그렇죠? 그걸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인수가 4,400만 명 투표를 해서 선거인수인데 투표인수는 한 3,400만 정도 투표를 해서 77.1%였죠. 근데 사전 투표에서 한 1,600만 해서 36.9%, 투표소가 14,464곳입니다. 그리고 개표하는 곳은 이동을 해서 251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개표 결과 역대 최소 차이로 결과가 났죠. 그게 0.73%입니다. 24만 표. 이재명 후보 1,614만, 윤석열 1,639만 해서 대략 표차가 24만 7천 표 정도 표차가 났고요. 무효표가 30만 6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대선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지난 18대, 19대 대선 대비해서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무효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연 확인이 가능하냐. 무효표가 되는 메커니즘에는 두 사람을 찍었거나 또는 안 찍었고. 한 사람을 안 찍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찍었지만 외부에다가 또 다른 데를 막 이렇게 찍혀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과연 그 표를 나중에 이 전자개표가 출력되고 난 이후에 오손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거를 무효로 만들었을 경우에 확인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일본이 찍은 표에다가 하나만 더 갑자기 넣으면, 하나를 그렇죠. 더 찍어버리면 그렇죠. 그냥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니까. 인주를 묻혀서 손으로 이렇게 뭉갠다든지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확인이 가능할까 확인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고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그러한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미 지난 대선 때 발생했던 투표용지
전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3,200만 장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로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정말 전자개표기 제대로 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서 제대로 된 전자개표기로 정말 돌려봤을 때 똑같이 미분류표가 나오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검증 과정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할 수가 있고요. 미분류표는 얼마가 나오는 우선 거예요? 저 18대 무효표 한번 볼게요. 18대 대선 무효표는 12만 6,800표입니다. 19대 대선 때는 13만 5,700입니다. 그런데 20대 지난 작년 대선에서는 30만 표면은 거의 2배 이상이죠.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그럼 이것이 무효표로 만든 것인지 정말 무효표인지 여부는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분류표라는 것은 마치 무효표인 것처럼 분류되어서 토출되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미분류표와 관련된 정보들은 중앙선관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대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네. 한 달이 지나면 소송도 못 합니다. 제가 4월 7일 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소송 제기하는 근거 자료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와 같은 미분류표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미분류표로 분류되어 나오는 표들이 정상적인 표들이 상당수가 섞여서 나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참관인들은 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참관인들은 표를 만지거나 직접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찾는 것도 힘들어요. 드르륵 지나가니까.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나왔던 게 크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윤석열 라인에서 이재명이 나오는 거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미분류에 어떤 표가 나오는지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분류로 따로 분류돼서 추가로 선관위 직원들이나 개표 종사자들이 다시 재검표한 그렇죠. 물량이 예.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 미분류표가 이쪽으로 분류돼서 나오게 되면은 이 미분류표들을 선관위 직원, 그러니까 그 선관위 직원도 개표 사무원이라고 그러죠. 이 개표 사무원들은 정식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개표할 때 임시로 10만 원에 고용한 임시로 그 몇십만 명, 임시로 몇십만 명이 고용이 되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해산하죠. 그만두는데 그러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도 주변 아는 사람들 많이 또 임시직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끝나고 난 뒤에도 인턴십으로 남아있다가 정규직으로 가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에 중앙선관위처럼 직원들이 채용 비리로 연결이 채용 되는군요. 비리가 굉장히 쉬운 메커니즘이 선거 때마다 수십만 명이 입사를 했다가 퇴사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질적으로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개표 사무원들이 미분류표로 분류된 표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가져가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거예요? 예. 참관인 없이 미분류표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참관한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류표로 가져가서 분류를 한 결과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만을 알 수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미분류표를 분류한 결과를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앙선관위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 무효 소송을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전국의 지역 선관위 거기에서 발생한 개표 상황표 원부 그거를 전량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다 입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수개표를 통해 갖고 전산 입력 전에 그 안에 했었던 원장을 찾아보면 그 안에 몇 장을 미분류표로 꺼내서 우리가 이거를 재검표를 해갖고 무효표와 각자 유효한 표로 나눴다라는 게 기록이 있다는 거죠, 원장에는. 그게 바로 지금 개표 상황표 저겁니다. 저게 개표 상황표인데 전국의 개표 상황표 발생량이 전국 투표소가 14,464곳이면 한 개표소당 한 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기 예를 들면 우리 송 대표님께서 투표를 하셨어요. 어딘가 가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고유 남바가 붙인 하나의 투표소입니다. 그럼 그 결과, 그 투표한 곳에 모여있는 박스통. 그 투표함 자체를 했기 때문에 선거 그 투표와 똑같은 숫자의 표가 이게 그 이 표가
작성이 된다는 거죠. 예, 개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다 섞여갖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디 무슨 동네에서 그렇죠. 온 표는 네. 따로 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따로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표 투표소당 한 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제도가 바뀐 게 있죠. 사전선거. 사전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같은 동이라도 사전선거 한 사람들은 따로 또 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투표소 숫자만큼 발생해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 발생량을 보게 되면은 사전선거가 3,552군데가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3,552까지 합치면 18,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소투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병원에 집에서 요양원 그냥 그런 분들이 요양원 투표하거나 투표. 그다음에 선상투표 배에서 투표한 경우 그다음에 잘못 투입된 경우도 또 한 장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18,000장보다 넘어서 한 19,000장 가까이 됩니다. 이게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18,000개를 분류해가지고 그렇죠. 수개표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9,000장의 이 개표 상황표를 전국의 251군데의 개표가 완료된 그 지역 선관위에 일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 데이터 원부를 다 받아내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18,000장?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갖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물론 우리 네티즌들이 함께 해서 또 십시일반 해서 이것도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대선 무효 소송은 한 달 내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예견되는 내용으로 소송부터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템이 뭐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12시가 넘은 시점부터 갑자기 지지율의 소수점 한 자짜리부터 전혀 변동이 없이 쭉 평행을 가는 갔죠. 걸 보셨죠. 네. 그거를 제가 제일 중요한 꼭지로 해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동서가 지지율이 확연히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다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개표가 완료된 데이터의 합산은 들쭉날쭉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쪽 갈 때는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 갈 때는 이쪽이 올라가고 0.1%면은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0.1%면 몇 표입니까? 3만 표입니다, 겨우. 그럼 3만 표의 정도의 변수는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한 개의 개표 결과가 올라와서 합산되는 과정에서 예사로 0.1% 소수점 한 개짜리는 들락달락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쫙 맞다는 것은 누군가가 선거를 마치 오케스트라다 지휘하듯이 너 그쪽 그 합산하지 마. 저쪽 거 올라와. 일단 계산해봐.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며야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후에 전국에서 지역 선관위에서 입수한 이 개표 상황표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추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는데요. 중앙선관위원장이 피고가 됐죠. 제가 원고고요. 그러면 대선 무효 소송은 1심, 2심이 없습니다. 한 방이고 바로 대법원 단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인지대가 4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고 이 제가 원고로서 그 의견을 보내면 이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답변이 오고 다시 저한테 오면 또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걸 지금 핑퐁하듯이 지금 6번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이 소송 자체는 끝나지 살아있는 않았습니다. 소송인 그렇죠. 거네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그 함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늘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즉, 미국 쪽에서 뭐,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1대 49 로그인 함수를 만들어서 애초에 이거에 도입하면 어떤 결과든 이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제기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그 모델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는데 그건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빼고 자, 추가로 아까 확보하신 18,000장의 그 투표 자료 안에 미분류표가 얼마나 있던가요? 자, 그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19,000장 가까이 되는 것을 전체 분류해서 엑셀표를 집어넣어서 만든 최종 결과치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간의 분석을 거친 건데요. 미분류표가 197만 9,405표가 발생을 했고요. 이 미분류표는
전체 투표인 수에 비해서 5.8%입니다. 5%나 되는 거예요. 미분류가. 거의 6% 가까이 되죠. 5.8이니까. 우리가 0.7% 차이로 졌는데 예. 이 미분류로 넘어가 갖고 쟤네들이 다시 재분류한 손으로. 표만 예. 거의 200만 표 가까운 표가 198만 표입니다. 198만 표가 198만 표. 그다음 무효표가 30만 6,522표입니다. 그러면 예. 170만 표는 유효표가 됐는데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2012년을 보면은 미분류표가 112만 표입니다. 혹시 네. 더 플랜 기억나십니까? 예, 그 김호준 총수 그때 예, 더 예.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미분류표가 112만 표인데 지금 198만 표면 2배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우리 1.7배 정도 되죠. 사람들이 갑자기 투표를 하기 전에 막 수전증이 와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 난 이번 투표 그냥 말아먹어 버릴라 나 2개 다 찍을래 이러지 않고서는 일단 무효표도 배지만 미분류표가 배 가까이 나왔다는 게 더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네. 5%가 미분류표로 분류돼서 다시 선관위 직원들이 재검을 한 표라는 거죠.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미분류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통계학적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최다 미분류표 발생한 지역이 창원시 여창구 복림동 제5투표소입니다. 여기는 몇 표냐면 80.9%. 이건 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투표를 했는데 80%가 예. 분류 안 되는 미분류를 찍은 거거든요. 그 주민이- 동네 사람들이. 이 투표소 복림동 제5투표소에 투표하신 분이 1,902명입니다. 근데 그런데 1,500명이 미분류표를 1,530명이 미분류로 나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요. 제 경력 중에 저는 이제 뭐 항해사 생활을 하고 이제 배 선박 쪽에 일을 했지만 30대 중반에는 전산 관련 IT 쪽 일을 했습니다. 그냥 배를 타면서 컴퓨터를 하나 사서 핸디사이즈를 사서 프로그램을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전산 실장까지 포함해서 IT만 한 20년 있었고 병원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러면 80.9%의 미분류가 나온다면 이런 기계를 왜 써라고 하는 그렇지. 거죠. 지금 그러면 20%가 나와도 이상할 정도인데 80%가 미분류가 제가 나오면 추론을 할 때는 미분류표를 어느 정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력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8%를 넣는다는 게 80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숫자를 하나 더 눌러가지고 전국 평균이 5.8%잖아요. 네. 전국 평균 미분류 평균이 5.8%인데 80%가 나왔다. 그다음에 2등이 어디냐면은 서울 금천구입니다. 네. 72.%입니다. 72%입니다. 그거는 7%를 넣으려고 했는데 3등은 60%입니다. 그렇게 해서 50%.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 그것을 어느 정도 값에서 나오도록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건 추론입니다. 추론이죠. 예, 있다면 우리는 추론으로 8을 넣을 것이 80이 들어가나 7을 넣는 것이 하나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갔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그 거예요. 기계가 쓰레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기계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아무리 사람들이 투표를 대충 한다고 투표지의 70, 80, 60%가 미분류가 대상이 네. 미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900투표 중에 분류돼서 나온 게 364표고 재확인 대상표가 1538표가 나왔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답변하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줘요. 그 원론적인 답변이 뭐냐면 미분류표로 나오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부 현출 중복이 되거나 무기표가 되거나 기표 용구 상태 또는 기표 행태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냥 원칙이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인주가 번졌거나 투표지 입력 오류가 됐거나 카메라 플래시 장비 노후화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80%가 어떻게 미분류가 나오느냐. 그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기계 한 대뿐이 예. 아니야. 70도 있고 60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정식으로 답변 온 내용이거든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답변 온 거 내용을 보면은 미분류표로 분류된 표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십시오. 저 파란 색깔로 보면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 행태, 기표 용구의 문제, 투표지 자체의 오손, 개표 사무원의 운영 미숙, 투표지 분류기 기능장애, 주변 환경 문제라면 이 미분류표가 발생된 것이 양이 얼마든 간에 모집단이 있고 이거 부분 집단이잖아요.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에서 지지 성향이나 남녀노소나 성별이나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즉, 이 안에서 요만큼을 떼냈다고 하면, 그쵸. 비율의 차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그렇죠. 이 통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더 플랜이라고 하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K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K값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그 당시에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망해버렸는데 K값 1.5 그때도 메커니즘은 이하고 동일합니다. 그때 왜 미분류표에 있어서는 보수 후보한테 더 많이 분류해 주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 미분류표를 까서 정리를 해보면 네. 기존에 있는 지지율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수 쪽 있는 쪽 네. 표들이 네. 훨씬 더 많이 분류되는 결과가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수원시라고 예정을 하면 어느 한 구에 50대 50이에요. 이제 문재인, 박근혜 50대 50으로 전자개표기로는 50대 50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장의 미분류표가 발생했는데 박근혜한테 60개를 주고 문재인한테는 40개를 준다. 20대 투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데 더 플랜은 지난 10년 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50대 50으로 전자개표 나왔는데 그럼 100장의 미분류표는 거기도 50대 50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60대 40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국이. 그게 K값 1.5배가 나왔다는 부분인데 그때 그것이 무너져 내린 원리가 뭐였냐면 노인분들은 눈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기표할 때 미숙하다.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미분류를 많이 발생시킨다. 1번. 그 다음은 노인분들이 많은 곳은 지방이 많다. 그 다음에 3번. 또 노인분들의 투표 성향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논리로 근데 이 논리를 누가 주겠는지 아십니까? MBC PD 수첩과 뉴스타파와 그리고 프레시안까지 어떤 학자가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면 그럴 수 있다 주장하면 그것을 뉴스로 다뤄버리면 그럴 수 있겠네. 노인분들은 기표하는데 아무래도 더디고 그 노인분들은 보수화 성향이니 보수된 지역 또 뭐 낙후된 지역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걸로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면 대조군이 존재합니다. 그 대조군이라는 것이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건 거죠. 모집단이 있고 부분 표본 집단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통계학적 원리로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통계학 원리에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호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유일한 대조군인 전북, 전남, 광주. 저는 그래서 위대한 호남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전남, 전북, 광주의 결과를 보면 모집단이 50대 50일 때 부분 표본도 50대 50으로 거의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쪽에는 장난질을 안 쳤다는 얘기가 되는 제가 건가요?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호남 지역이다 보니 이러한 시도를 안 했거나 아예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했거나 왜냐하면 갑자기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오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안 들었거나 이 두 가지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라북도 마이너스 0.05라고 제가 기록한 것은 뭐냐면 분류표로 나온 것에서 미분류표가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의 편차가 거의 제로의 수렴만 해요. 0.05. 0.505라면 제가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잡았을 때에 이것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모집단이 아무리 해도 50대 50이라고 해서 부분 집단도 다 50대 정확하게 나오는 법은 없잖아요. 한두 표가 많거나 적거나 그죠?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할 수 있을 때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5% 정도의 오차 범위면은 아주 양호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전라북도가 0.05입니다. 그 표시를 보신 것처럼 쭉 이렇게 보면 여기서 빨간 색깔로 마이너스 0.05는 뭘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한테 약간 더 유리하게 분류된 것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한 거고요. 여기 전라북도입니다. 그다음 전라남도는 플러스 0.05. 그럼 전라남북도를 합치면 제로죠. 그럴 정도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미분류표가 거의 이 표를 보시면 제 왼쪽에 두 개가 분류표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나온 게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 미분류표를 분류한 결과가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적용한 제일 오른쪽이 보면은 거의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렇고 그럼 그럼 전라남북도는 미분류표하고 원래 그 원투표하고 비율이 맞았는데 완전히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광주도 한번 보시죠. 광주 한번 보시고 맞아요. 광주 동구 0.01, 남구 0.00, 북구 0.00, 0.00은 제로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광주는 마이너스 0.03이니까 광주와 전라남북도를 합치면 통계 원칙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거죠. 이게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도시는 0.05 수준, 전라남도는 0.05인데 10배, 0.5, 0.6 예사로 나옵니다. 특히 충남, 충북 쪽도 심하고요. 경기도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전국 전체를 집계를 내서 이런 식으로 이상 분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무효표를 없어진 거 말고 170만 표 중에 이런 방식으로 미분류를 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더 건너갈 수도 있는 거를 추론을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보니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 다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역별로 다 분석을 해봤을 때에 일단 미분류표에서 그거를 토출해내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전자기표기 상에서 맨 오른쪽에 미분류표가 나오는데 이 미분류표에서 개표 부정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이 개표 상황표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는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A, B 부분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분류된 결과가 출력돼 나옵니다. 네. 짝짝짝짝 찍혀 나오고 C 부분은 텅 빈 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출된 개표 상황표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수기로 씁니다. 저 수기로 쓰는 것은 뭐냐면 B 라인에서 전자개표 결과에서 미분류표로 나온 것이 몇 표가 미분류표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죠. 그러면 그 몇 표가 나온 미분류표를 심사집계부가 초록 색깔은 손으로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했네, 결국은. 예, 손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수개표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투명하고 검증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 B, C에서 A, B는 전자개표기로 출력되어 나오고 인쇄가 되어서 나온 부분이고 C는 사람 손으로 미분류표에 대한 분류를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걸 확대해 보면 B 중에서 전자개표기로 한 것을 그대로 오른쪽에 적습니다. 네. 첫 칸에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왼쪽 칸에서 302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표기된 것을 손으로 분류한 거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복귀가 되면서 이게 카운트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미분류표의 총계를 오른쪽에 와서 손으로 분류를 했을 때, 자,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건 실제입니다.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전자개표기로 2,433표를 받았단 말이죠. 자, 윤석열 후보는 2,187표를 받았어요. 그럼 전자개표기 거의 한 4,800, 5,000표 가까운 데서 47 정도 지지율이었는데 그러면 24대 21 그죠? 2,400대 2,100 정도의 전자개표가 차이가 났는데 302표가 미분류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류했는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120표만 분류가 되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151표가 분류가 됐다? 이거는 통계 원칙에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국인데는 그럴 수도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전국에서 70% 가까이가 부당하게 이재명 후보가 53대 47로 전자개표에서는 이겼는데 어떻게 미분류표에서 이렇게 역으로 44대 56이 될 수가 있어? 이런 물음표가 전국적으로 호남을 제외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미분류로 뽑아낸 원리가 뭐야? 왜 이쪽으로 뽑아내서 정상적인 표를 뽑아내서 손으로 멀쩡한 표들을 이리 모아서 손으로 분류해서 30만 표 폐기하고 만들어내느냐? 비율을 44대 56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려고 그러면 표 다 가지고 와봐. 다 가져와서 전자개표기 가져와봐. 돌려보자. 다시 뽑아보자. 또 이렇게 나오나? 요구를 하니 선관위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는 순간부터 지난 대선에 발생했던 모든 서류, 모든 투표 용지, 마이크로필름까지 포함해서 폐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왜요? 검증해야 되니까. 검증할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존돼 있는 돼 상태인가요?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그건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럼 보존되어 있으니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대선 무효 소송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법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갖고 이상점을 찾아낸 거고 네. 이 이상하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 검증 과정, 재검표를 기계로 한번 다시 돌려보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 믿어줄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투표 결과,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든 안 제기되든 간에 그거를 다시 재검표 또는 그 시스템을 재검증할 수 있는 데는 응할 마음이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선거에 아니 이게 소송에 이겨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응했다가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들통나니까. 제일 처음은 미분류표가 그만큼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전자기표 예를 들면 우리가 명백하게 클린한 표를 한 2,000표를 준비해 놓고 아무 전자개표기나 갖다 놓고 이거는 100% 통과돼야 되는 2,000표예요. 그죠? 네. 통과 안 되면 잘못된 기계잖아요. 그럼 통과된 걸 확인한 다음에 아무거나 무작위로 기존에 됐던 거를 넣고 하면 5.8%가 미분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거나 표는 장수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 속였든 어쨌든 간에 그 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네. 치면 분명히 그 표가 저 숫자에 맞도록 네. 뭔가 표를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네. 이건 물리적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바꾸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자개표기를 통해 나올 때 마이크로필름이 다 찍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봤는데 이 결과가 안 그렇죠. 나오면 숫자를 얘네들이 바꿔 쓴 거네요.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기 들어간 이미지 파일들은 또 날짜까지 다 찍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며칠입니까? 3월 9일이었어요. 네. 작년. 석 달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있었죠. 자,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대선에서 이런 장난질을 쳤는데 전국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일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또 해먹었어요. 안산시장 선거를 했는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월호의 안산이 세월호의 도시고, 안산은 민주당이 압승하는 도시입니다. 안산의 국회의원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네 사람 다. 그러면, 그런데 안산시장이 바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안산시장은 억울한 것이 전자개표기에서 승리합니다. 미분류표에서 져요. 미분류가 얼마나 23만 표 전자개표기에서 이겨요. 네. 근데 5,000표 미분류표에서 역전됩니다. 그러니 안산시장 재종길 후보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재검하자. 5,000표가 23만 예. 표의 예. 어떤 승리를 뒤집은 거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 재종길 후보가 11만 7,289표로 국힘의 이민군 후보의 11만 6,865보다 424표 승리를 합니다. 이게 합치면 23만 표죠. 23만 표에서 이겼는데 미분류표가 8,742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수작업 분류를 하는데 3.6% 정도 미분류가 발생했고요. 미분류표의 8,742표 가운데 민주당 재중길 후보는 2,308표, 국힘 이민근 후보한테 2,900표를 만들어줍니다. 600표가 더 600표가 가버렸네요. 플러스가 되면서 424와 606을 하니까 179표 승리가 돼버려서 국힘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까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소송을 그래 통해서. 까봤습니다. 네. 까봤는데 뒤집지를 못한 게 이유가 뭐냐면 선관위 직원이 무효표들을 봤는데 그리고 재종길 후보 측의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하러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민주당 지지표인 걸 어떻게 아세요?
기본적으로 1번을 일본이 찍었다는 얘기죠. 찍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1번은 찍혀져 있는데 5선 됐든 어떻게 됐든 2번이 더 찍혔든 3번이 추가로 찍혔든 했던 것들이 네. 모든 무효표는 1번은 기본적으로 찍혀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아, 마이크로필름이 그렇죠. 통과했을 때 진짜 이게 무효표 형태로 분류가 된 건지 멀쩡한 게 나갔는데 무효표가 돼버렸는지 확인하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안산을 갔습니다. 네. 가서 대종길 후보님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여차저차 쭉 설명을 하고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합시다. 그때까지는 이의만 제기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재검표하고 싶다니 선관위에서 재검표합시다라고 해놓고 단도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원부부터 해서 전부 다 법적으로 받아내어서 체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쳐버렸어요. 제 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선거할 때도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안 도와주고 고생하면서 했는데 또 소송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해서 한 발 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 총선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55대 45인 동대입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전자개표 이기고 미분류표에서 패배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온다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산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이 부분에 침묵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기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안산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대선 불복하는 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제풀에 포기를 한 거네요. 네. 지금 있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능할까요? 이걸 뒤집는다는 게 이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충분히 그 근거를 인정할 만한 의혹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려보면 돼요. 기계에다 놓고 3.6평표 기계에다 돌려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또는 근접한 통계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와 유사한 데를 또 한 군데 더 소개를 해볼게요. 또 있어요? 우리 민주당의 선수 우상호 의원 지역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서울 이번엔. 서울 서대문구를 한번 보면 자 위기가 코앞인데 2024년 총선 자신 있나 타이틀 달았습니다만은 지난 대선에서 서대문구는 전자개표에서는 1947표를 이기게 나오는데 미분류표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19만 표가 이재명 윤석열 나눴을 때 거의 한 2,000표 가까이 전자개표에서는 이기는 거로 나오지만 미분류표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더 나오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편중 분류율 밑에 보면 66.3%라고 돼 있죠. 네. 66.3%의 편중 분류율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00명의 데이터가 있을 때 1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앞부분이 6대 4든 3대 7이든 뭐 얼마든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오면은 똔똔이 된 거예요. 그냥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66.3대 34% 정도 차이로 편중되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전부 유리하게 해준 결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도권 특히 서울 또는 경기도 지역의 모든 의원들은 지난 대선의 결과와 지방선거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는 투표함이 이동하면 불법입니다. 왜? 투표함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투표함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투표용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 장을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여러 장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없어요. 그렇죠.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 없는 데다가 투표 전날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투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면서 투표 전국의 지역 선관위마다 막 출력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바로 쓸 수 있는 투표용지를 테스트한다고 막 출력해요. 현장에서 막 뽑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한 장이라도 가져와서 복사했다가 잘라서 그 다음날 손바닥 안에 몇 장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투표의 명부를 명확하게 보는데 사람이 적은데 투표수가 많아지면 이거는 바로 들통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죠? 무대기로 추가로 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일부를 버리는 것이 사진에 찍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걸 제시를 하셔도 지들 거를 집어넣고 나중에 숫자 남는 것들을 이쪽 분류표에서 버려버리면 되겠군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지금 저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요. 투표용지에 이 깔끔하게 도장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돼서 이제 사진으로 찍히고 하는데, 왜냐면 누구든 투표한 사람이 2,000명인데 2,010장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럼 10장은 버려야죠. 그런데 어떤 표를 버리느냐에 또 달려서 그렇죠. 결과가 좀 또 영향을 1번 미치겠죠. 표를 버리느냐 2번 표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일단 하고, 제가 전국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네. 서울특별시에서 미분류표 편중 분류율이 75%대 25%입니다. 100장의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지지율이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개표기로 나온 지지율을 A라고 했을 때 미분류표가 A와 유사하게 나오면 같은 거라고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더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분류해 준 것이 몇 프로냐? 서울시가 75%입니다. 민주당은 25%입니다. 75대 25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주장하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이미 확보된 통계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힘이든 중앙선관위든 저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대선 무효 소송에 다 제출된 자료들이고 대선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엑셀표로 확실하게 전국의 지역선관위에서 입수한 개표 상황표를 엑셀표에 집어넣고 통계난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경기도는 84대 16입니다. 84대 16. 이건 해도 너무했는데요. 84대 16이면. 84대 16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던 이재명 후보의 표가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많이 안 나오는 거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60% 이상 나왔는데 라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의혹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이터 중에 또 그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안산 예를 들었죠. 네.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하기 전에 성남시장이잖아요. 네. 성남시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긴 곳인데 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용인시도 그렇습니다. 용인시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이탄희 의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성남시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용인시도 의원 4명 중에 3명이 민주당입니다. 수원은 5명의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이 탈당은 했지만 5명의 의원이 다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수원 특례시장이 고생해서 겨우 초박빙으로 막판 역전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도 힘들게 당선됐잖아요. 그럴 만큼 지금 경기도, 수도권 전 지역이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요. 전국 통계는 77대 2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14,464곳의 투표소인데 이 투표 용지들이 간 곳이 전국에 251군데입니다. 네. 전국에 14,464곳에서 조작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능해?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그러면 선관위가 상당히 깊숙이 여기에 관여한다는 게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51군데로 이동을 한 다음에 251군데에서 분류할 때마다 개표 사무원들이 그때마다 발생하는 미분류표 뭉치를 가지고 가서 분류해서 한 장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개표 사무원들이 어떻게 분류를 다르게 하는지를 각 개표 사무원별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좀 심각하다 싶은 것이 울산 마산 지역이었는데, 예를 들면 10명의 개표 사무원이 있습니다. A, B, C, D부터 쭉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분류표를 가지고 가서 분류한 패턴을 보니 전량 다 불편부당하게 압도적으로 보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밀어준 개표 사무원이 있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류한 개표 사무원이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략 반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절반 정도는 합리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절반 정도는 악의적으로 분류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사람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모은다고 하면 보수, 진보로 반반 나뉘는 건 대한민국의 통계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개표 사무원이라는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든지 국민들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참관인들인 경우는 선거 참관인은 자기가 이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참관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일 것, 그리고 선거권이 있을 것. 그런 사람이 참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용하는 거는 지역 선관위 개표 사무원은 네, 그게 맘대로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 국적도 상관없다 보니 중국 국적의 연변 사람들이 많이 개표 사무원으로 진짜요? 활발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 중국 사람이 개표하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은평구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한번. 개표 사무원 중국 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표 사무원들 별로 데이터를 내봐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그 개표 사무원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악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많이 분류가 되도록 정상적인 통계 원칙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만 추려서 고발을 했습니다. 울산, 마산 두 군데를 고발을 했는데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했더니 그냥 있는 대로 했다고 하겠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수사관도 이해를 해요. 이건 좀 이상하네 해도 결과적으로는 무혐의해서 답장이 날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분류표가 분류된 결과가 전자개표기를 거쳐 나올 때 이미지 스캐닝하고 대비를 하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죠. 현재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전자개표기가 단순하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분류 과정 중에 표를 한 장 한 장씩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 있는 필름에 찍혀 있는 표들하고 나중에 실물표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분류 과정에서 무조건 그렇죠. 어떤 형태의 손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미분류표가 많이 생기고 그 중에 무효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미분류표로 인한 손실은 전부 다 현재 진보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 놀랍게도 한 번도 보수가 이런 미분류표로 인해서 손실을 본 선거구가 없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고 치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84대 16부터 70대 30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획일적으로 보수한테 유리한 이러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재검표 내지는 재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치면 이러한 선거 방식이나 이 시스템은 다음번 총선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 또는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주당이나 다른 현재 진보 야당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법으로 전자개표를 쓰라고 돼 있나요? 법에? 예, 개표를 위해서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죠? 네. 꼭 전자개표기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왜곡된 얘기인데 분류기는 우리가 자칫 보면은 우리 은행에서 돈 분류해야 할 때나 또 이렇게 분류할 때 필요한 정도 생각하지만 컴퓨터 시스템과 프린터와 옆으로 출력하는 것까지 있는 한 세트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전자개표기라고 불러야 맞는 것이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에 피해 가려고 하는
편법적 용어에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얘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아날로그가 아니군요.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있군요. 이 개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그걸 갖다가 시스템 통합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ATM기 여러분 하지만 ATM기에서 100만 원을 뽑는데 그 중에 1,000원짜리가 석 장만 섞인다 그래도 날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5장이 섞여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기계다. 할 수 있는 오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3천만 표 중에 100표가 나온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기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5%, 평균 5%, 5.5% 이상의 미분류표를 만들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미분류표가 생긴다는 얘기는 점점 더 우리 쪽 지지율이 미분류표에서 깎여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5%를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거를. 예.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A웹이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뭐 회사인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A웹은 Association A의 World Election Bodies입니다. World Election Bodies. 국제 선거기관 협의체. 이게 민간 회사예요? 아니면 뭐 이게 정부? 국제기구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 누가 그래요? 주도를 했느냐? 2014년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A웹이라는 조직체를 2014년에 만드는데 회원국이 11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 아니면 민주후발국가, 주로 중동, 남미,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진 선거 방식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민주화를 돕는다라는 누가 우리가 민주화돼 있고 합니다. 선진 선거한다고. 그런데 이 A웹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퇴임하면 A웹 사무총장으로 가요. 용전인가요?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파견을 갑니다. 아니 이게 국제기금은 외국 직원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송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송도에. 그리고 정례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근데 맨날 장이 우리나라 선관위 이 사무총장이에요? A웹이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를 그 해외에 판매를 해요. 자,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이 A웹으로 나갑니다. 몇십억이 나가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예산 7억 가지고 미루 시스템즈에서 전자개표기를 매입을 해요. 네. A웹이 사서 그 대상 국가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이게 뭔 미친 짓이야?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라는 게 선거를 굉장히 잘 하니 이걸 한번 써보라고 줘요.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A웹을 그 전자개표기에 기가 막힌 효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1,500억어치 삽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해요. 샘플만 보내면 예, 샘플 보내고 1,500억원씩 사는군요. 테스트하고 네. 뭘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깜빡 넘어서 이제 사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이라크의 부정선거 의혹 한복판에 빠지는데 2018년 5월 달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4년 지나요. 2016년은 케냐, 2017년은 콩고 그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라크 사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이라크 총선거에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 정부가 수작업에 의한 지개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개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 개표 결과와 최대 12배 차이가 났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 투르크멘 전선은 738표를 얻어 전자개표에서 얻은 145표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고 해외 가서 그리고 다 들키고 예, 있는 거네요. 지금. 아랍계 동맹군은 전자개표에서 46표를 얻었지만 수작업을 해보니 239표로 나타났고 쿠르크 애국 동맹은 전자개표에서 1363표를 획득한 반면 수작업 결과 115표. 크루크 애국 동맹을 밀어주려고 이걸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수작업 해갖고 탈로 나버린 거네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 메커니즘에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교육된 사람들이 요소마다 잘 활발하게 했지만은 이라크에는 교육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개입했던 사람도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결국은 한국 기계가 불량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네요. 2018년 12월은 콩고 유혈 사태가 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기사들을 왜 본 기억이 없죠 우리가? 근데 이 기사들 대부분이 네. 2018년이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네. 그러니 보수 매체들이 이걸 갖고 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없이 중앙선관위 그리고 이 대선 결과 개표를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람들은 정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국진당이나 민주당이 저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저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를 주물떡주물떡 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략은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난리를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도 아빠 찬스든 채용 비리든 그런 비리를 그 한나라 새누리 그쪽 뿌리에 둔 데서 먼저 제기하는 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 대선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지금 현 윤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면 사무총장 왜 그렇게 들고 치는 거야? 국진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키가 국진당한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건들 일이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아빠 찬스 때문에 난리 겪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난 대선 때 역할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난 대선 이후에 임명이 됐는데 사무총장은 광주 출신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전남 전북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깔끔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추론입니다만 제가 추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차장분은 충남 분이세요. 어떻든 그 두 분이 뭐 그런 채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총장, 차장 정도 중앙선관위 35년 역사상 총장, 차장이 한꺼번에 못 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스위치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돈 많은 재벌이거나 미국의 CIA나 FBI이거나 기타 등등의 다른 음모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옛날에 남미가 되었든 제3국가가 되었든 중동이 되었든 아프리카 되었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가 서길 바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기관 또는 군부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했지만 대한민국 한국산 전자개표기 효과가 참 좋은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여기서 딱 8자만 쳐보십시오. 한국산 전자개표기. 요 8자만 치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만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를 야기시키는지 쫙 나옵니다. 근데 다만 모르고 있는 거네. 메이저 언론이 다루지 않고 메이저 방송이 이것을 하지 않다 보니 계속 묻혀있지만 그걸 보시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2018년이면 지금 또 5년 전이잖아요. 네.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 선거에는 영향을 안 미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잘해야 그래서 딴 제가 놈들이 배워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 의견서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례를 쭉 정리해서 보면서 재판장님 이렇게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외국에서 이렇게 악명 높은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한 걸 왜 이러냐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할 겁니다. 첫째는 그래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되는 전자개표기를 판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변조를 해서 또는 프로그램을 심어서 이렇게 써먹었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우리는 좋은 밥통을 팔았는데 걔들이 물을 못 맞춰갖고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원래 그런 프로그램 탑재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기 때문에 잘 판 거예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는 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원래 조작하려고 그쵸?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이러니까 수천억어치 팔았죠 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1번 답을 하든 2번 답을 하든 결론은 뭐냐? 이 문제가 있다는 시스템은 거네. 그렇죠.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소송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이 정권 끝나고 그렇습니다. 되나요? 아직까지도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앞번에 뭘 제기를 했냐면요.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부당하다. 예를 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 투표와 개표 업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제기를 하려 그러면 위헌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이 바로 위헌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사건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대선 무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에다가 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이 사안들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안에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 금지하도록 해달라. 전자개표기 사용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몇 가지 내용을 넣어서 추측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정을 해주면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 소송은 일단 중단이 돼요. 그리고 위헌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위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헌 소송의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와 병행해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꼭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예. 그랬을 때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마음껏 뒤집고 바꿀 수 있는 이 행위를 멈추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개표할게. 우리 손으로 개표하면 돈도 싸게 치고 훨씬 시간도 빨라. 우리 그 해당 당사자인 국회에서라도 수개표에 관련된 법안을 세우자든지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제안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나 움직임은 지금 있는 건가요, 혹시? 전혀 없는 걸 알고 있고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안산 가서 브리핑한다 해도 그 해당 의원이든 심지어 보좌관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관여를 하면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답변만 오는 마당에 무얼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네티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공간에 기표소 몇 개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부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시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00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통을 엎어서 3,000표를 우리가 분류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해서 개표를 완료해서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입력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연하고 촬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재연 퍼뜨려서 프로그램 한번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보면 전자개표기를 쓰는 짓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선진국들이 프랑스와 독일이 투표함을 움직이면 그것이 위헌이고 프랑스는 6천만이에요. 독일은 7천만이고요. 우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도 수개표를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네, 아무튼 오늘 뭐 너무 긴 시간 동안 짧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짧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자투표기는 5% 이상의 상시적인 오류를 내는 이상한 기계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미분류표와 무효표가 7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박빙인 선거 안에서는 이러한 5%의 미분류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여운을 만드는 거고 진짜 이번에 뭐 대선이라든지 지선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 하에 물론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미분류표가 작동이 됐어도 이긴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부분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이 파급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대로 가면요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더 많은 미분류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00만 표 나왔잖아요. 다음번엔 300만 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 잘못된 이 투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수개표를 어떻게든 바꾸자라고 하는 이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미분류표들을 분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어떤 그 액션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소장님 하고 계신 활동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뭐 사이트를 좀 올려서 홍보를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후원 계좌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신상철 TV가 있습니다. 네, 신상철 TV. 그 안에 이미 지난 대선 전부터 네. 미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네. 그 안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선 무효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이놈들이 대선 무효 소송이 다만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법률상으로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에 발생했던 모든 데이터들, 지난 선거 때 나와 발생했던 문서, 심지어 투표용지까지, 더 중요한 것은 그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를 지나갈 때 스캐닝된 파일까지 고스란히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결과는 재판장이 결과를 내리는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 권리로 그러한 데이터, 투표용지를 직접 전자개표기로 넣어서 미분류표가 그만큼 발생하는지 우리 돌려보자. 마이크로필름과 최종 결과가 무효표가 이게 인주가 뭉개져 있는데 마이크로필름도 동일한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힘을 실어주시면 가장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갔고요.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과거를 뒤집다는데 이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또 눈뜨고 다가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안은 대선 불복의 차원이나 정치적인 그 당락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이념의 어떤 투쟁으로 보지 마시고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권리고 가장 소중한 권리인 우리 한 표가 기계나 조작질에 의해서 오염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수개표 시스템 내지는 지금에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